2024년 경찰 1차 헌법 기출지문 1. 헌법의 해석은 헌법이 담고 추구하는 이상과 이념에 따른 역사적, 사회적 요구를 올바르게 수용하여 헌법적 방향을 제시하는 헌법의 창조적 기능을 수행하여 국민적 욕구와 의식에 알맞는 실질적 국민주권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2. 현행 헌법 제12조에서 종래의 구금을 구속으로 바꾼 것은 신체의 자유의 보장 범위를 구금된 사람뿐 아니라 구인된 사람에게까지 넓히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합헌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나 그 해석은 문의적 한계와 법목적에 따른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벗어난 합헌적 해석은 그것이 바로 실질적 의미에서의 입법작용을 뜻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입법권자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4. 조세법률주의가 지배하는 조세법의 영역에서 경과규정의 미비라는 명백한 입법의 공백을 방지하고 형평성의 왜곡을 시정하기 위해 실효된 법률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률 해석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법률의 부존재로 말미암아 형벌의 부과나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을 법률 해석을 통하여 이를 창설해 내는 일종의 입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헌법상의 권력 분립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죄형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다. 5. 헌법의 기본 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로서 입법이나 정책 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민국가기관이 헌법을 존중하고 수호하도록 하는 지침이고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때 해석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다. 6.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 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로 법인의 경우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책임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7. 정부는 문화국가 실현에 관한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 창조성이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중립성을 지키면서 문화에 대한 지원 및 육성을 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8. 헌법은 법치주의를 그 기본 원리의 하나로 하고 있으며 법치주의는 행정작용에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요청된다는 법률 유보를 그 핵심적 내용의 하나로 하고 있다. 9. 법률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단지 법률이 반사적으로 부여하는 기회의 활용을 넘어서 국가에 의하여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것이라면 특별히 보호 가치가 있는 신뢰 이익이 인정될 수 있고 원칙적으로 개인의 신뢰 보호가 국가의 법률 개정 이익에 우선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통하여 최고보상제도를 신설하고 개정법 시행 전에 장애 사유가 발생하여 이미 장애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던 수급권자에게도 감액된 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11.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의 파생원칙인 신뢰보호의 원칙은 국민이 법률적 규율이 장래에도 지속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이에 적응하여 개인의 법적 지위를 형성해 왔을 때에는 국가로 하여금 그와 같은 국민의 신뢰를 되도록 보호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법률이나 그 하위 법규에 적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관리의 입시제도와 같은 제도운 영지침의 개폐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12.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는 납세자의 기대나 신뢰는 보호될 수 없다. 13.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주권자이자 헌법 재개정 권력자인 국민이 보유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가장 강력하게 보호되어야 할 권리 중의 권리이다. 14. 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따른 국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확정된다. 15. 헌법의 재규정 가운데는 헌법의 근본 가치를 보다 추상적으로 선언한 것도 있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어서 이념적 논리적으로는 규범 상호 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나 헌법의 어느 특정 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 있을 정도의 개별적 헌법 규정 상호 간의 효력상의 차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16. 우리 헌법은 제128조 내지 제130조에서 일반 법률의 개정 절차와는 다른 엄격한 헌법 개정 절차를 정하고 있으며 헌법 개정 절차의 대상을 단지 헌법이라고만 하고 있으므로 관습헌법도
헌법에 해당하는 이상 여기서 말하는 헌법 개정의 대상인 헌법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17. 의료인에게 면허된 의료행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이 제한하고 있는 직업의 자유는 국가자격제도 정책과 국가의 경제 상황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고 인류 보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아니하는 국민의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은 아니다. 18.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지나 외국인에게는 입국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19. 국가 및 그 기관 또는 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수범자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되지 못하지만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주민소환의 청구 사유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공무담 인권 침해를 다툴 수는 있다. 20. 중소기업 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치되고 국가가 그 육성을 위해 재정을 보조해주는 등 공법인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고 결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단체에 해당된다. 21. 기본권의 충돌이란 상이한 복수의 기본권 주체가 서로의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 하나의 동일한 사건에서 국가에 대하여 서로 대립되는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본권의 서열이론, 법익 형량의 원리, 실제적 조화의 원리 등을 사용한다. 다음 중 헌법재판소가 흡연권과 혐연권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기본권 충돌을 해결한 사례는 유니언샵 협정 체결을 용인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과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 사이의 충돌이다. 22. 보험 사기를 이유로 체포된 공인이 아닌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기자들에게 경찰서 내에서 수갑을 차고 얼굴을 드러낸 상태에서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행위는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을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3.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기본권 행사의 방법과 여부에 관한 규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침해의 최소성의 관점에서 입법자는 우선 기본권 행사의 방법에 관한 규제로서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가를 시도하고 이러한 방법으로는 공익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기본권 행사의 여부에 관한 규제를 선택해야 한다. 24. 변호사 시험 성적을 합격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은 법학전문대학원 간의 과다 경쟁 및 서열화를 방지하고 교육과정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양질의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 목적은 정당하나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 25.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용자에 대하여 사복 착용을 불허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조항은 형사재판을 받는 수용자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재판 과정에서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이 도주의 방지를 위한 필요하고도 유용한 수단이므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 2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직계혈족이기만 하면 사실상 자유롭게 그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정폭력 가해자인 전 배우자에게 무단으로 유출될 수 있는 경우 이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부진정의법 부작위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인 청구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2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은 등록포로, 등록하기 전에 사망한 귀환포로, 귀환하기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에 대한 예우의 신청, 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재개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예우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 부작위는 등록포로 등의 가족인 청구인의 명예권을 침해한다. 2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 법무부 장관 등은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헌법에서 유래하는 자귀의무이다. 29. 통일부 장관이 2010년 5월 24일 발표한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 불허 및 진행 중인 사업의 투자 확대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북 조치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보상 입법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이는 헌법 해석상 보상 규정을 두어야 할 입법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30. 경찰 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 조사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운전자인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다. 31.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하는 자를 형사처벌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조항은 해당 응급환자인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벗어난 것이다. 32. 국내에 도착한 외국 물품을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관세법 조항은 환승 여행객인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제한한다. 33. 치료 감호가 종료 시 3년의 보호 관찰이 시작되도록 한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피보호 관찰자인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제한한다. 34. 지원에 의하여 현역 복무를 마친 여성의 경우 현역 복무 과정에서의 훈련과 경험을 통해 예비 전력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지원에 의하여 현역 복무를 마친 여성을 예비역 복무의무자의 범위에서 제외한 군인사법 조항은 예비역 복무의무자인 남성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35.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원한 학생에게 평준화 지역 후기학교에 중복 지원하는 것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은 매우 보편화된 일반교육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진학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당사자에게 미치는 기본권 제한의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하여 평등원칙 위배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36. 독립유공자의 사망 시기에 따라 그 손자녀의 보상금 지급 요건을 달리하거나 보상금 수급 대상을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으로 한정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서 특히 평등을 요구하는 영역에서의 차별에 해당하지 않고 관련 기본권의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지도 않는다. 37. 평등권으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는 취약진학의 기회균 등, 즉 각자의 능력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입학에 있어서 자의적 차별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차별금지 원칙을 의미한다. 38. DNA 감식 시료의 채취 행위는 신체의 안정성을 해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DNA 감식 시료 채취의 근거인 DNA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은 DNA 감식 시료의 채취 대상자인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 39.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관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출입국 관리법 조항은 과잉 금지 원칙 및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되어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40. 1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노역장 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한 형법 조항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 조항은 형벌불소급 원칙에 위배된다. 41. 행정절차상 강제처분에 의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 강제처분의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인 기관이 이를 통제하도록 하는 것은 적법절차 원칙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 42. 의료인이 아닌 자의 문신시술업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은 문신시술자에 대하여 의료인 자격까지 요구하지 않고도 시술자의 자격, 위생적인 문신시술 환경, 문신시술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제를 통하여도 안전한 문신시술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문신시술을 업으로 삼고자 하는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43. 직업선택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는 기본권의 주체에 대한 제한의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제한에 있어 적용되는 기준 또한 다르며, 특히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경우 인격 발현에 대한 침해의 효과가 일반적으로 직업선택 그 자체에 대한 제한에 비하여 작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한은 보다 폭넓게 허용된다. 44. 교육부 장관이 학교법인 학당에게 한법학전문대 학원 설치 인가 중 여성만을 입학 자격 요건으로 하는 입학 전형 계획을 인정한 부분은 남성인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45. 성매매는 성판매자의 입장에서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소득활동에 해당함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성매매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할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성판매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46.
표현의 자유는 국민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자유로운 인격 발현의 수단임과 동시에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의사 형성 및 진리 발견의 수단이 되며 국가와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와 사회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 불가결한 기본권이다. 47. 정당은 개인적 정치 활동과 달리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므로 사회복무요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48.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이러한 국기 모독 행위를 단순히 경범죄로 취급하거나 형벌 이외의 다른 수단으로 제재하여서는 입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해당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49.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로서 전단 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조항은 그 궁극적인 의도가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한북한 체제 비판 등의 내용을 담은 표현을 제한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표현이 내용 과무관한 내용 중립적 규제로 보기는 어렵다. 5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시위는 반드시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거나 행진 등 장소 이동을 동반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51.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다른 중요한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화되는 것이며 특히 집회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52. 집회 또는 시위를 하기 위하여 인천 앱들 중 잔디마당과 그 경계 내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 인천광역시장이 이를 허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인천 앱들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항은 헌법 제21조 제2항이 규정하는 집회에 대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53.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의 공정이나 평온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목적을 위한 일반 유권자의 집회나 모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한다는 점에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해당 일반 유권자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54. 사생활의 비밀이란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인에게 아직 알려지지 아니하고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할 때 공개를 원하지 않을 사항을 말한다. 55.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양심 영역이나 성적 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호, 인격적인 감정세계의 존중의 권리와 정신적인 내면 생활이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등을 보호한다. 56. 어린이집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원칙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한 영유아 보육법 조항은 CCTV 설치로 보육교사 및 영유아의 신체나 행동이 그대로 CCTV에 촬영 녹화된다는 점에서 보육교사 및 영유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 57.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한 감청을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의 하나로 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은 인터넷 회선 감청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정하고 있고 해당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흐르는 모든 정보가 감청 대상이 되더라도 개별성,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영장주의 위반으로 볼 수 없다. 58.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 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이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59. DNA 신원 확인 정보는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DNA 감식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이다. 60. DNA 감식 시료의 채취 대상자가 사망할 때까지 DNA 신원 확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DNA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은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대상자가 사망할 때까지 DNA 신원 확인 정보를 보관하더라도
DNA 신원 확인 정보 수록 대상자인 청구인의 개인정보자 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60일. 개별 의료급여기관으로 하여금 수급권자의 진료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알려줄 의무 등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에 관하여 규정한 보건복지부 고시조항은 동조항에 의해 수집되는 정보의 범위가 건강생활, 유지비의 지원 및 급여 일수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해당 수급권자인 청구인의 개인정보자 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62. 내용상 단순히 국법질서나 헌법체제를 준수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을 할 것을 요구하는 준법서약은 어떤 구체적이거나 적극적인 내용을 담지 않은 채 단순한 헌법적 의무의 확인서약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양심의 영역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다. 63. 양심 형성의 자유는 외부의 간섭과 강제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기본권이므로 이적 표현물의 소지 취득 행위는 이미 외부로 표현된다고 볼 수 있고 이를 처벌하더라도 헌법상 허용된다. 64.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를 규정한 학교폭력 예방법 조항은 서면 사과의 교육적 효과는 가해 학생에 대한 주의나 경고 또는 권고적인 조치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가해 학생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65. 보안관찰 처분은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가 보안관찰 해당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내심의 영역을 벗어나 외부에 표출되는 경우에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내려지는 특별 예방적 목적의 처분이므로 보안관찰 처분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보안관찰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12조 제1항, 제14조는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66. 상업용 음반 등에 관한 저작 재산권자의 공연권 및 저작인 접권자의 보상 청구권은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67. 헌법 제23조 제3항은 재산권 수용의 주체를 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수용의 주체를 국가 등의 공적기관에 한정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다. 68.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019년 12월 16일 시중은행을 상대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2019년 12월 17일부터 금지한 조치는 투기적 대출 수요뿐 아니라 실수요자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대출을 금지하더라도 해당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하는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69.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계존속의 경우를 상속 결격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조항은 상속관계에 관한 법적 안정성의 확보 등을 고려할 때 입법 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다른 상속인인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70.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은 제9차 개정헌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71.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은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청구권적 기본권이다. 72.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은 외국인이 구조 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 상호주의가 적용되어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 피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73.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서 제척기간을 범죄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으로 정하더라도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치게 단기라든지 불합리하여 범죄 피해자의 구조 청구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74.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 예비군훈련 소집에 응하여 훈련을 받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는 것일 뿐 국가나 공익 목적을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75. 납세 의무자인 국민은 자신이 납부한 세금을 국가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잘못 사용되는 세금에 대하여 그 사용을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76. 헌법은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면서 병역 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불이익한 처우라 함은 법적인 불이익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77.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되어 군사교육에 소집된 사람에게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 군인보수법 조항은 공중보건의사의 신분, 복무 내용, 복무 환경, 전체, 복무기간 동안의 보수 수준 및 처우, 군사교육의 내용 및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